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거의 사실은 근육의 문제예요. 당뇨가 있으면 적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단백질 섭취가 줄면서 근육량 더 빠지죠. 그래서 절대 고지혈증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은 근육량을 어떻게 하면 늘리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집에서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지동 교수입니다. 내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걸 기혈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라는 건 에너지거든요. 기운, 우리 기운이 기진맥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혈액이에요. 그래서 기혈은 혈액이 작용해서 나타내는 우리 몸의 힘을 이제 기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 몸의 에너지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혈액의 에너지예요. 혈액의 질에는 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혈액은 너무 뻑뻑해도 아니고 너무 물러도 안 돼요. 그 혈액의 점도라 그래. 그 다음에 혈액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혈당이 있잖아. 그 혈당은 우리 몸 에너지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혈액 속에는 또 지방이 있어요. 지질. 사람들이 혈액 속에 지방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혈액 속의 지질은 우리 몸에 세포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예요. 그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정하게 혈액 속에는 산소가 있어야 돼. 산소도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또 우리 뭐 알칼리, 뭐 산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약알칼리인데 그 산도라 그러죠. 산도, pH. 지금 얘기하는 점도와 혈당, 지질, 산소, 폐하 요 한 5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의 3요소를 기본적으로 혈액의 생성,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생성된 게 잘 인체 각 구석구석 세포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성되고 공급해주는 혈액의 퀄리티가 질이 좋아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3가지 요소가 사실은 건강을 결정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병이 거의 만성질환은 대부분 99.9%가 거기서 온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면 디스크입니다,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갑자기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서 나타났다면은 상처를 받은 부분만 개선해 주면 되는데 혈액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허리 근육에 영양 공급을 못 해. 앉아있어도 허리에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만약에 순환이 안 되면 체지방이 많고 몸이 무거우면 허리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만약에 균형이 깨진 사람, 혈액의 퀄리티가 떨어진 사람들,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깨져 있기 때문에 잠 못 자고 맨날 뒷골 땡기고 입 마르고 그 에너지가 다 여기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체 힘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가 하룻밤 잠을 못 자고 걸어보면 다리가 막 후들거리는 이런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 교감신경과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기운이 다 위로 상기돼 버린 거거든. 평소에 맨날 늦게 자고 깊은 잠 못 자고 이런 사람은 허리가 아픈 게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협착증 디스크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몸을 관리하는 이 건강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비만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노비만, 노노화 요 의미를 합쳐서 이제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이제 그런 방법을 알리게 됐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이러면 살쪘으니까 적게 먹어야지. 그리고 운동 많이 해야지 이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많이 먹게 되고 운동을 안 하게 된 원인은 사실은 몸에 에너지에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못 만드는 사람이에요. 에너지 생성이라는 거는 음식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능 여기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타고날 때 위기능이 약할 수도 있고 또는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기능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이러면 에너지 생성을 못 하잖아. 에너지 생성을 못 하는 상황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자꾸 저장하려는 모드로 몸의 패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복부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먹은 자체가 그냥 정체가 되면서 비만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 같은 경우도 혈액의 질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율신경이나 이런 호르몬의 균형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불균형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식욕 조절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라는 게 상하가 분리가 돼요. 잠 못 자고 예민해지면 입 마르고 뒷골 땡기고 눈에 충혈도 생기고 반대는 다리는 시리고 냉골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또 순환 정체가 되면서 또 비만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의 원인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에너지 생성, 에너지 순환, 에너지 균형 이 3가지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3가지가 복합적인 이제 사람도 있는 거죠. 살이 쪘으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다이어트가 되겠냐?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면서도 복부 비만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다이어트 해야지 이러면서 적게 먹잖아요. 근육 더 빠지면서 결과는 이제 더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끊어서 막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절한 운동은 에너지를 순환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이게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원인을 알고 원인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순환이 안 되는 사람요. 이 사람은 체지방이 많고 비대한기 때문에 줄이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줄이는데도 요령이 있어요. 갑자기 나 안 먹어야지 그러고 확 줄이면 식욕을 관련하는 호르몬이 더 폭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필요하죠. 근데 과대하게 비만한 사람이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절 다 무너지거든요. 무조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다 에너지 상태에 맞게 조절해주는 운동법과 식사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사실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균형이 깨졌다는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면 생활 리듬이 깨진 거거든요. 생체 리듬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가장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해. 내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무슨 얘기했냐면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만 해라. 한 3개월만 해봐라. 몸이 바뀔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얘기를 드리면 원인에 맞게 핵심적인 게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이어트 하려면 내 몸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를 알아야지 비만이 오게 된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체중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너지 생성이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체중이 안 빠져도 몸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느냐 하면 막혔던 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그 잠자는 애를 안았을 때하고 깨어있는 애를 안았을 때 느낌이 틀려요. 잠자는 애가 훨씬 무거워요. 똑같은 체중의 애기인데 그거 왜 그러냐면 순환이 될 때는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체중 변화는 없지만 몸이 오히려 가벼워진다.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체중을 빼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다. 몸의 에너지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빠지는 거고, 그리고 몸의 에너지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일정하게 먹으면 배부름을 느낍니다. 포만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 몸이 찌뿌둥해요. 왜냐면 에너지 순환이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움직여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졸려요. 그리고 또 리듬이 맞춰지면 아침에도 굳이 알람 울리기 전에 눈이 뜨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몸의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일정하게 어떤 리듬을 갖게 되는, 균형을 잡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트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꾸 요즘 더 살이 찌는 것 같다.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적게 먹는데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이 들면서 다이어트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원인이 있어요. 첫째, 활동량이죠.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에너지를 또 소모도 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부족해지면 당연히 이제 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40대 이후에 근육량 감소예요. 대부분 이제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이거는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력이 떨어져요.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거의 사실은 근육의 문제예요. 당뇨가 있으면 적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혈증이라 지방이 높다니까 적게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단백질 섭취가 줄면서 근육량 더 빠지죠. 그래서 절대 고지혈증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은 근육량을 어떻게 하면 늘리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근육량이 늘면서 건강해지면서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데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수치가 높다니까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이가 들면 이제 호르몬 변화,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호르몬 변화가 오면 특히 이제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사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방 저장은 넘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이살이 붙는 거죠. 나이가 들면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호르몬 변화하고 몸의 어떤 근육량이 빠지고 이제 이런 대사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층에 어떻게 보면 나이살로서 자꾸 이제 다이어트 비만이 생기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근육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살의 본질은 근육 감소로 인한 기초대사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초대사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활동량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예요. 이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첫째 근력 운동해야 돼요, 사실은. 무슨 운동을 하냐면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근육의 60, 70%가 거의 엉덩이 허벅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게 뭐냐면 계단 오르기예요. 계단 오르기는 왜 중요하냐면 이 중력을 역행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체를 단련하는 데는 최고로 좋은 운동이에요. 등산도 좋은데 등산은 내려올 때 문제예요. 우리가 내릴 때는 다리가 풀어지는 상황에서 몸에 체중이 실리게 되면 관절이나 이런 연골이 닳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집에서 아파트 계단 올라가라. 그리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라. 그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많이 먹어야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50대 넘으면 제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두부, 콩, 계란, 생선 많이 먹어. 그게 핵심이죠. 근육량만 유지하면 대사력이, 기초 대사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단백질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위 용량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느 걸 줄여야지만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먹어라.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충분히 필요한 탄수화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잠이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잠을 못 자게 되는데 이 억지로 자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잠을 자는 데는 다양한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잠을 기본적으로 자야지 호르몬 생성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근육도 유지가 생길 수가 있고 리듬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